만약 마음의 응어리, 즉 내면 아이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의식 없이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내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것이란 걸 꼭 기억하고 해야 합니다. 목적 의식이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이고 그냥 화에 못 이겨 하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직접 퍼부어버리겠지요. 친구가 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욕해준다고 해서 욕쟁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 풀기 과정이 필요 없다면 신 앞에 가장 깨끗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미움이나 원망, 질투, 분노, 두려움, 우울, 절망 등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에 갖고 살아갑니다. 없는 척 덮어놓는다고 해서 신 앞에 깨끗하고 떳떳한 게 아니지요. 나의 어두운 마음을 인정하고 드러냄으로써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어둠은 빛과 하나가 됩니다. 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점의 어둠도 없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고요. 내면 아이의 어둡고 힘든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 없이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존재하는 4차원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3차원은 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4차원 이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당연히 4차원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 속합니다. 3차원적인 시공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음은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모든 내면 아이들이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4차원 이상의 존재이므로 우리가 익숙한 3차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 에너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판단 없이 내면 아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 때부터 만들어진 내면 아이를 내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내면 아이의 뿌리를 아는 것은 3차원을 넘어서는 깨달음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현재로부터 내면 아이의 응어리를 풀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라보고 놀랐던 내면 아이의 상처를 몰라도 소뚜껑 보고 놀라는 내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과거 부모에게 참았던 화인 경우가 많지만 우선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화 자체를 풀어줘야 합니다. 현재의 화가 풀리면 그 밑에 부모에게 화가 난 내면 아이가 드러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먼저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씩 인정하고 풀어주면 처음 상처받았던 깊숙한 곳의 내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반응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면 아이 풀어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너무나 강한 감정 에너지에 의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을 듯한 공포로 응급실로 실려오지만 절대 죽는 일 없이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물론 계속 이러한 감정 에너지가 몸을 치면 그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어 항상성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실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서
아직 심각한 질병이 없다면 몸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 중 몸은 아픈데 검사에 이상이 없는 이유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어리진 에너지가 센 경우는 회오리 치는 듯한 파동이 몸을 관통하여 몸을 흔들리게 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히스테리에 발작을 하는 환자들처럼 몸이 뒤틀릴 수도 있죠. 사실 히스테리 환자들도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애정, 결핍 감정이 누적되면서 그렇게 몸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요. 넘어질 때 다칠 수도 있으니 바닥에 이불이나 매트를 깔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평소 늘 알아차리고 내면와야 소통하면 미리 에너지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심한 몸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풀어주면 압력 밥솥의 증기처럼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만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연히 그냥 살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이 힘들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안에서 늘 요동치고 있는 이 힘든 에너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풍랑이 센 바다를 항해하느냐,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느냐와 같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또 늘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나고 죽어야 하는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마음 공부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명상은 거칠게 파도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면을 향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 기능의 회복을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명상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명상, 운동,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상은 내면에 집중하는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큰 마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이 안정된다 해도 현실에서 다시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이 요동치죠. 현실에서도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힘을 키우려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에너지 자체를 풀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새롭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